정원은 헤라의 멱살을 놓지 못했는데요. 손끝이 떨리면서도 헤라가 끝까지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헤라는 눈물만 흘렸지만 정원은 그 눈물이 죄책감인지 계산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정원은 울먹이는 소리로도 또렷하게 말했었더라고요. 당신이 내 과거를 덮자고 우리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어 난 용서 못해요. 헤라는 처음으로 반박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원은 그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헤라가 침묵을 택할 때마다 정원은 늘 누군가가 망가졌으니까요. 정원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기범이라는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가정폭력범으로 바뀌어 돌아다니는 걸 상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정원은 헤라가 스캔들을 덮으려는 목적을 알면서도 선을 넘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더 괴로운 건 헤라가 그 선을 넘는 방식이 너무 헤라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착한 척, 눈물로, 가족이라는 말로 죄를 덮는 방식 말입니다. 정원은 바로 주하늘에게 연락했는데요. 주하늘은 전화를 받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원에게 지금 어디예요? 라고 했습니다. 정원은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지만 울면 지는 것 같아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기사 봤어요? 우리 아빠를 그 사람들. 정원은 차마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주하늘은 한 박자 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정원 씨, 그 기사 누가 뿌렸는지 알아요. 정원은 심장이 내려앉았는데요. 주하늘이 헤라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세미요. 정원은 순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미가 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기범까지 건드리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원에게 세미는 한혜라와 공난숙 사이에서 눈치 보고 줄타는 인물 정도로만 보였는데요. 그런데 주하늘은 이어서 아주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세미 혼자 아니에요. 주영채도 같이 움직였고요. 정원은 뒷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주영채는 지금 디자인북 도난으로 징계받고 대기 발령까지 났습니다. 정원은 영채가 끝까지 자신을 미워한다는 건 알았지만 세미와 한편이 되어 정원을 없애려 든다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였습니다. 정원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분노보다도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헤라가 정원을 지키기는커녕 정원을 의심하고 공난숙은 정원을 쓰고 버릴 생각을 하고 세훈은 여전히 주하늘을 끌어내리려 하고 태석은 오너로서 상황을 정리하는 척하면서도 결과만 챙기려 합니다. 그 와중에 세미와 영채가 정원을 몰아붙이면 정원은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여기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원은 진아를 만났습니다. 진아가 구 실장에게 가짜 감정서를 들고 갔던 것처럼 정원은 이번에도 조작된 진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보여주려 했습니다. 진아가 말했었죠. 참 어려운 모녀 사이네요. 정원은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며 웃었는데요. 웃음이 아니라 이를 악물었다는 게 정확했습니다. 진아 씨, 이번엔 나랑 같이 끝까지 가줘요. 누가 조작했는지, 누가 돈을 댔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끝까지. 진아는 잠깐 망설였지만 정원의 얼굴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진아는 정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고 무엇보다 정원이 혼자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버려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건항그룹 내부는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영채의 대기 발령으로 이미 분위기가 살벌했는데요. 영채는 겉으로는 억울한 피해자처럼 굴었습니다. 하늘에게 소리치던 그날 이후로
영채는 더 노골적으로 정원이 회사와 건양가를 망친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정원 혼외자 스캔들과 기범 가정폭력 기사가 연결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아빠가 그런 사람이면 딸도 똑같지 않겠어요? 원래 피는 못 속이잖아요. 영채는 이런 말을 흘리고 다녔고요. 영채 혼자서 저렇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걸 회사 사람들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누군가는 바로 샘이었습니다. 샘이는 태석에게 정원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정원에게 집착을 보였는데요. 그 집착의 핵심은 질투였습니다. 샘이는 하늘의 시선이 정원에게 가는 걸 보고 자신이 건안그룹에서 살아남는 방식이 흔들린다고 느꼈습니다. 샘이는 원래부터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자리와 안전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부회장이 되면서 샘이는 하늘을 가장 강한 보호막으로 여겼습니다. 그 보호막이 정원에게 기울자 샘이는 공포를 느꼈고요. 샘이는 영채를 끌어들였습니다. 영채는 이미 대기발령을 당했고 자존심이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영채는 복수할 명분이 필요했고 샘이는 실행할 손발이 필요했습니다. 둘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샘이는 영채에게 말했는데요. 정원을 치우면 내 징계도 뒤집을 수 있어. 하늘은 지금 정원한테 약점 잡힌 거야. 정원이 무너지면 하늘도 정신 차릴 거고 그럼 내 자리도 다시. 영채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사실 믿고 싶다기보다 그 말이 아니면 자기 분노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채는 샘이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먼저 정원의 주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과거를 캐내는 사람을 붙였고 기범 사건을 확대 재생산할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돌렸습니다. 사실 확인 같은 말로 포장하면서 정원의 평판을 갉아먹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원의 일상을 무너뜨릴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진짜 감정서 유출 프레임이었습니다. 샘이는 일부러 정원이 진본 감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밖으로 흘렸습니다. 정원이 유전자 검사 결과로 사람을 협박한다는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정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보이게 됩니다. 헤라가 정원을 의심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종이 한 장에 휘둘립니다. 샘이는 그 약점을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샘이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주하늘이 이미 샘이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하늘은 부회장이 된 뒤로 태석에게 건양가 제19 감싸기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해달라는 압박을 받았고 동시에 세운의 견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하늘은 누구보다 증거에 민감해졌습니다. 주하늘은 사람을 믿고 싶어도 믿는 순간 약점이 되는 구조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하늘은 정원과 가까워질수록 더 냉정해지려고 애썼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샘이의 움직임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주하늘은 비서 라인을 통해 내부 접속 기록과 외부 유출 흔적을 추적했고 기범 가정폭력 기사가 올라오기 직전 회사 내부 자료가 외부로 나간 흔적을 잡았습니다. 그 자료를 열람한 계정이 샘이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샘이는 직접 손대지 않고 하청처럼 다른 사람 계정을 이용했는데요. 주하늘은 그런 방식에 더 익숙했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가장 흔한 수법이니까요. 주하늘은 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정원 씨, 이번엔 감정서처럼 시험하지 말아요. 나도 시험 받는 건 싫어요. 나도 싫어요. 근데 나 계속 두려워요.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서요. 내가 있어요. 주하늘은 그렇게 말했지만 정원은 그 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건안그룹 안에서
내가 있어요는 언제든 조건부로 바뀌는 문장이니까요. 그래서 정원은 주하늘에게 매달리는 대신 스스로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정원과 주하늘, 그리고 진아가 한 팀이 됐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세미가 정원을 없애려 했던 모든 정황을 주하늘이 직접 확인하게 만들고 세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자기 말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 주하늘이 증거를 잡아도 세미는 울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헤라가 눈물로 버티는 것처럼요. 그래서 정원은 세미의 말이 필요했습니다. 정원은 일부러 덫을 놨습니다. 정원은 영채에게 접근했습니다. 영채는 처음엔 정원을 무시했지만 정원이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주영채 디자이너, 세미가 당신을 살릴까요? 아니면 같이 묻을까요? 영채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원은 영채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채는 지금 분노에 취해 있지만 결국 자기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기 발령이 길어지면 영채는 끝입니다. 세미가 약속한 복귀가 거짓이면 영채는 세미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원은 영채에게 선택지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당신이 세미한테 이용당하는 건 바보 같아요. 내가 이용당해? 웃기지 마. 그럼 왜 당신 징계는 그대로인데 세미는 멀쩡해요? 당신이 대신 맡고 있는 거잖아요. 영채는 그 말에 반박을 못했습니다. 영채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벌을 받고 있다는 걸요. 하늘이 영채에게 처음부터 내가 틀렸어라고 말했을 때 영채는 분노만 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엔 공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버려졌다는 공포요. 정원은 영채에게 한 번만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세미가 영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진짜로 복귀를 시켜줄 생각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영채가 세미에게 정원을 확실히 끝내려면 더 큰 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미가 그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게 증거가 됩니다. 영채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채는 자신도 모르게 정원의 덫에 들어갔는데요. 영채는 세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미 씨, 지금 방식으로는 정원이 안 무너져요. 더 크게 가야 돼요. 하늘 부회장도 같이 흔들릴 만큼. 세미는 잠깐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좋아. 그럼 정원 없는 판을 만들자. 하늘이 정원 편드는 순간 하늘도 끝이야. 영채는 그 말이 섬뜩했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세미는 정원만 치려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자기 손 안에 두려는 겁니다. 영채는 그 순간부터 세미가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는 주하늘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주하늘은 그 녹취를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주하늘은 세미가 야심 있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자신을 끝낼 수 있다는 말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세미가 정원을 없애는 걸 정상화된 선택처럼 말하는 게 주하늘을 자극했습니다. 주하늘에게 정원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적어도 정원은 자기 생존을 위해 타인을 죽이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하늘은 바로 세미를 불렀습니다. 세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세미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든 표정과 말투는 정갈했습니다. 세미는 하늘 앞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무슨 일로? 세미 씨. 정원 씨를 없애달라고 태석 회장님께 말했죠. 세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세미는 순간적으로 누가 그런 말을이라고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하늘이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눈빛이었으니까요.
하늘은 이어서 더 정확히 찔렀습니다. 정원 씨 아버지 기사, 유포 계정, 내부자료 열람 기록, 그리고 방금 통화 녹취까지 다 있어요. 부회장님, 그냥 뭐요? 정원 씨가 위험해서요. 그룹에 회장님들께 그리고 부회장님께. 세미는 울음을 꺼냈습니다. 헤라처럼 눈물로 시간을 벌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내 뒤에서 나를 끝내자는 말을 했어요? 그건 영채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세미 씨. 지금도 남 탓하네요. 세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미는 하늘이 흔들려야 살 수 있는데 하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세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자신이 알던 이용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는 오너 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주하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미 씨는 이제 선택하세요. 자진해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내가 공식 절차로 끌어내리든지. 세미는 그 순간 자신이 벌을 받게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미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하늘이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정원 씨 건드리면 그땐 당신 인생 자체가 끝나요. 세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회사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미가 부회장실에서 쫓겨나듯 나왔다는 소문, 세미가 외부 유출 사건과 연관됐다는 소문, 세미가 태석에게까지 무리한 부탁을 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난숙 회장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공난숙은 세미를 불렀습니다. 난숙은 헤라에게 영체 문제로 분노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건양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자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난숙은 세미를 보자마자 차갑게 물었습니다. 세미야, 내가 정원을 없애려고 했다는 말 사실이니? 회장님, 전 건양가를 위해. 건양가를 위해? 내가 누구를 위해 움직였는지 내 앞에서 정확히 말해. 세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늘에게 들킨 순간부터 세미는 난숙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난숙은 지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난숙은 오히려 정원을 지켜야 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든 세미를 잘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난숙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원도 세미도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난숙은 헤라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건양가 며느리 인성부터 가르치겠다는 그 오만한 말이요. 난숙은 헤라에게 당한 만큼 이번엔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칠 차례라고 느낀 겁니다. 난숙은 세미에게 통보했습니다. 세미야, 넌 이제 건양가에서 끝이야. 그리고 내가 손댄 일들 전부 내 입으로 정리해. 아니면 내가 더 큰 걸 꺼내. 세미는 난숙이 뭘 쥐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난숙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는데요. 내가 정원 과거를 덮는데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나도 다 알아가고 있어. 세미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세미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는 암시였고 그게 정원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원은 헤라가 자신의 과거를 덮으려 했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은 세미의 과거도 같이 묻힐 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미는 더 미쳐 있었던 겁니다. 정원이 살아남으면 자신도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세미는 영채를 불러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하늘이 녹취를 갖고 있어? 그건 내가 묻고 싶어요. 세미 씨가 날 살려준다더니 난숙 회장님 앞에서
내 이름부터 꺼내려 했잖아. 너 지금 나 협박해? 협박 아니고 현실이에요. 나만 벌받게 만들지 말라는 거. 영채는 처음으로 세미에게 맞섰습니다. 영채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미는 동지가 아니라 자신을 방패로 쓰는 사람입니다. 영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 다 말할 수도 있어요. 세미 씨가 시킨 거라고. 세미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세미는 영채를 같은 편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미가 정원을 없애려 했던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정리해야 할 변수로 보는 방식이었죠. 세미는 결국 폭주했습니다. 세미는 영채에게 입 닥치라고 윽박지르며 영채가 가진 자료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채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영채는 정원에게 세미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일부 자료를 넘겨둔 상태였습니다. 영채는 완전히 선해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세미에게 같이 묻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주하늘에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주하늘은 내부 감사 라인을 공식 가동했습니다. 정원 관련 허위 기사 유포와 내부 정보 외부 유출은 회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범죄성 이슈입니다. 태석도 더는 덮을 수 없었습니다. 태석은 한 번은 하늘 편을 들어 제 식구 감싸기 소리를 막겠다고 했었고 그 선택의 대가로 이제 진짜로 자르기가 필요해졌습니다. 태석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미는 직위 해제, 대외 협력 업무 배제, 그룹 출입 제한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상 벌이 시작된 겁니다. 세미가 기대던 보호막이 사라진 거죠. 세미는 울며 헤라를 찾아갔습니다. 세미는 헤라가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헤라도 늘 자신을 위해 덮어주는 척 했으니까요. 하지만 헤라는 세미를 보자마자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미야, 넌 너무 빨리 움직였어. 어머니, 전 어머니 위해서도, 날 위해서, 너는 너를 위해서 했지. 헤라는 냉정했습니다. 헤라는 정원의 멱살을 잡힐 때는 말이 없었지만 세미 앞에서는 말이 나왔습니다. 헤라는 자신이 만든 판에서 세미가 판을 망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헤라는 세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너 하나로 끝내. 더 끌고 가면 넌 정말로 못 살아. 세미는 그 말에서 헤라의 잔인함을 느꼈습니다. 헤라는 눈물도 흘리지만 결국 자신만 남깁니다. 세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헤라의 딸도 아니고 헤라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쓰다 버리는 카드였다는 걸요. 세미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세미는 나만 벌 받을 순 없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틀었고 마지막 반격을 준비합니다. 세미의 목표는 하나였는데요. 주하늘과 정원을 갈라놓는 것. 하늘이 정원을 믿지 못하게 만들면 자신이 다시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세미는 그래서 정원이 하늘을 협박했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원의 진본 감정서, 그리고 정원이 했던 테스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세미는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헤라가 종이 한 장에 흔들렸듯이 하늘도 결국 흔들릴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에게 먼저 말했는데요. 정원 씨, 세미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 거예요. 우리, 이번엔 먼저 움직여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원은 싸우는 게 익숙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 끌어들이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원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나 때문에 부회장님이 다치는 건 싫어요. 정원 씨 때문에 다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정원을 버티게 했습니다. 정원은 이제 헤라에게도, 난숙에게도, 세훈에게도, 영채에게도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원은 한 번 더 자기 증거를 준비합니다. 이번 증거는 감정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미가 영채를 이용하고 버린 기록, 세미가 허위기사 유포에 관여한 기록, 세미가 태석에게 정원을 없애달라고 말한 정황을 연결하는 기록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훈이 움직입니다. 세훈은 하늘을 끌어내릴 기회를 기다려왔습니다. 세훈은 세미가 벌을 받는 걸 보고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세훈은 세미에게 접근해 거래를 제안합니다. 나랑 손잡아. 하늘을 흔들면 너도 살 길이 생겨.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너 하늘이 정원 때문에 흔들리는 거 봤잖아. 그 약점만 제대로 찌르면 돼. 세미는 흔들립니다. 세미는 이미 끝났지만 끝까지 발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훈은 그런 세미를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세훈은 친구였던 하늘에게 임시직일 뿐이라며 으름장을 놓던 사람입니다. 세훈은 하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면 세미 같은 카드를 잡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전개는 더 위험해집니다. 세미는 벌을 받았지만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닙니다. 세미는 세훈과 손잡을 수도 있고 난숙에게 반격할 수도 있고 헤라의 약점을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로는 결국 정원의 과거와 엮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원은 마지막으로 헤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정원은 헤라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나를 살리려 한 거예요? 아니면 나를 지우려 한 거예요? 헤라는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정원아, 너를 살리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했어. 정원은 그 말에 숨이 멎습니다. 헤라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헤라는 세미를 버릴 수는 있지만 자신의 판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정원은 그 순간 확신합니다. 세미가 벌을 받는 건 시작일 뿐이고 진짜 싸움은 헤라와 난숙, 그리고 태석과 세훈의 권력 계산 속에서 정원이 누구 편에도 휘둘리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에 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부회장님, 나 이번엔 증거로도 안 돼요. 사람 마음이 문제예요. 주하늘은 정원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증거가 필요해요. 마음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남으니까. 정원은 그 말을 들으며 세미가 벌을 받았음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불안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세미는 무너졌고 영채는 뒤로 물러섰지만 세훈은 새로운 판을 짜고 있고 헤라는 여전히 침묵으로 계산하고 있고 난숙은 체면으로 사람을 자릅니다. 태석은 오너로서 정리를 말하지만 그 정리는 언제든 정원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원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내 아빠 기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다음은 내 이름으로 갈 거야. 정원은 손끝이 얼어붙습니다. 정원은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까지 싸운 건 세미 하나가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합니다. 세미는 벌을 받았지만 세미가 만든 악의 방식은 누군가에게 이미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원은 숨을 고르고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부회장님, 우리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다음은 진짜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 표정이 결심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둘 다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친밀한 리플리의 싸움은 감정서 한 장을 넘어
누가 누구의 인생을 조작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